마켓 무버입니다. 우울했던 글로벌 증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시장에 병도 주고 약도 주는 그 이름 관세 때문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75개국에 상호 관세 부과를 약 90일간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변심에 시장은 오히려 환호를 했죠. 시장은 환호하면서 안도감을 크게 덜어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서는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을 변경하기도 했는데요. 1년 안에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을 65%까지 바라보다가 트럼프의 이러한 상호관세 유예 발표가 있고 나서 45%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45%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때 침체 확률은 15%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수가 많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 관세율을 125%까지 끌어올리면서 대치 국면에 여전히 있다는 점 가장 큰 리스크이고요. 관세가 아직도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상호 관세와 달리 보편 관세 10%는 여전히 부과를 한다라는 점, 그리고 유럽연합이 4월 15일부터 보복 관세를 예고한 바 있다라는 점은 여전히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변동성이 여전히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무역 정책 변경으로 골드만삭스에서도 경제 궤도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관세를 무서워했기 때문에 일시 정지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 언제쯤 될 것인가 시장은 주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국은 합의를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뿐이다라고 전하면서 시진핑 주석이 자존심이 강한 남자다라고 했습니다. 중국과도 합의를 할 것이고 모든 국가가 결국에는 합의할 것이라면서 그런 합의는 또 공정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월 8일에 중국 정부의 백서에서 대화의 가능성을 그래도 엿볼 수 있는 부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미 양측의 경제 무역 협력에서 이전과 같이 마찰이 발생하는 것은 정상적이다라는 문구가 있었고요. 관건은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하고 평등한 대화를 통해서 이견을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라면서 대화가 열려 있고 협력의 의지가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의 전략 측면에서 봤을 때 관세 노이즈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는데요. 시장의 관세 노이즈가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IM증권에서는 봤습니다. 이제 관세는 상식적인 선에서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기존의 주도주보다는 향후 관세 정책에서의 상대적인 수혜주를 고민해 볼 때다라고 전했습니다. DX투자증권에서도 관세 유예로 시장의 센티먼트가 일정 수준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주식시장이 앞으로 관세가 어느 수준에서 멈출지, 그리고 실물 경제에 일이나 영향을 줄지를 얼마나 가늠하게 될지를 가늠하면서 회복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중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 측에서는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요. 이 두 정상이 언제쯤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지, 또 이에 따른 영향 어떻게 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종목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GC인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이사님과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다 상승 탄력을 아주 강하게 받아가고 있는데 코스피가 6% 이상 급등세 나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2433선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의 최고점을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경신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이지만 2400선이다라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오늘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뭐 올라가는 업종이 훨씬 더 많고 올라가는 종목이 더 많은데 오늘 시장에서 유의미하게 반등이 나오는 섹터로 보고 계신 게 있으신지, 종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뭐 의미를 굳이 찾는다라고 하면 사실 시장에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게 애플은 어제 왜 이렇게 오른 것이냐, 오히려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유예가 됐을 때 이제 품목별 관세는 계속 유지를 하기 때문에 현대차는 오늘 왜 오르는 것이냐. 사실 시장에서 뭐 궁금한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뭐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제 3달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관련돼서 많이 떨어졌던 뭐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오늘 반등을 많이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전 종목이 제가 봤을 때 시초가를 너무 띄웠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장중에 매매로는 사실 큰 수익이 나긴 좀 약간 힘든 장이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과거에 이제 한 23년도에 이제 폭스콘이 대만 기업이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애플이 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중국에서 공장을 뺄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애플 관련돼서 폭스콘 공장이 중국에만 40개가 있고 근로자가 1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중국이랑 관세 전쟁을 하면서 애플만 쏙 빼놓고 그 관세를 면제를 시켜줬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약간 그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으로 와서 보면은 뭐 다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테마주는 그렇게 세지는 않죠. 그동안에 정치 테마주 움직였던 부분들은 이제 시장의 강세로 오늘 시연되면서 좀 약간 시세가 좀 죽었는데 전반적으로 뭐 전 이런 질문 좀 시장에 한번 좀 던지고 싶은데 과연 시장의 관세 때문에 이렇게 뭐 중간중간에 이제 폭락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흐름은 안 나왔겠습니다만은 관세 때문에 과연 떨어졌냐?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궁금한데 뭐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은 저는 관세가 아니더라도 시장이 어느 정도 그럼 뭐 때문에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새로운 게 없고 시장을 이끌 만한 신규 재료들이 이제 없다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엔 너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관세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폭락은 없어도 좀 약간 러프하게 좀 아랫방향을 잡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뭐 시장 방향성이 이제 그 반등에서 상당히 좀 반강 흐름이고 중요한 건 이제 내일 그다음에 앞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느냐가 중요할 텐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섹터는 일단은 전력기기 쪽이 실질적으로 시초가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 기준에서 빨간색 양봉 보여주는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뭐 LS일렉 이런 기업들이 뭐 이렇게 시장 대비해서 어떤 그 시총도 큰 종목군들이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약간 흐름이 가장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현대일렉을 이제 대장주니까 조금 살펴보면 그나마 오늘 수급이 괜찮던데, 그죠? 네, 일단 작년이죠. 24년도보다 올해 실적이 당연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제 올해 1월달에 고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지는 상황이라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겼고 25년도 실적을 보면은 일단 온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평균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24년도 대비해서 한 25%에서 30% 정도 일단 그 증가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미국 쪽의 매출이 현대일렉 기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잡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면 매출은 미국에 이제 1조 5천억 정도, 정확히 1조 5,900억 정도 현대일렉은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수출이 한 절반 정도, 7,100억 정도 이제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현대일렉 기준으로 이제 미국 향이 38% 매출, 그다음에 수출은 수출 기준으로 17%를 차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쪽 섹터들이 지금 현재 미국 쪽의 전력기기 섹터들의 이제 공급과 수요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도 아직도 이제 공급망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쇼티지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공급이 상당히 좀 타이트하다라고 시장에서는 좀 분석을 하고 앞으로도 한 26년도까지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대일렉이 이제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큰 어떤 느낌은 없었을 텐데 이제 고점 기준에서 고점이 한 45만 원 정도 갔다가 30만 원 이하로 빠졌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시장에서 어떤 예측하기에는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올해가 한 평균적으로 25% 정도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일단 그 전력 기계 쪽에서 현대일렉이 가장 좀 약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쪽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오늘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HD현대일렉트릭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